재미있고 신박한 글쓰기 흑나라 글빵입니다. 오늘 영상을 킨 이유는 그쵸, 우리 한 작가님 흑나라 글빵에서 열었던 스타 작가 육성 프로젝트에 참여하셨던 우리 한금택 작가님이 첫 책이 나오기도 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블로그, 우리 글빵 공식 블로그에는 간간히 소식을 전하긴 했었지만 사실은 이렇게 구두상으로 한 번도 전한 적은 없어서 프로젝트를 연 계기 혹은 그 과정, 어떻게 해서 발탁했는지, 그 과정은 어땠는지, 기타 등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고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그쵸, 스타 작가 육성 프로젝트를 제가 작년 9월에 열었었어요. 작가님들께 글빵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작가님들께 제가 이런 프로젝트를 열겠다, 제가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저는 작가님을 뽑고 있다, 내가 말하는 스타 작가는 이런 분들이고 그분들을 통해서 나는 보통의 사람들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다. 그 의도는 다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무언가를 이룬 사람들,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는 사실 아주 보통의 우리들이 들었을 때 가능성이나 희망으로 와닿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책과는 관련이 없는 일반인 그런 분들을 뽑아서 제가 가르쳐드리고 같이 훈련을 하고 준비를 해서 충분히 된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가능성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그게 저의 대의였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제 생각 훨씬 이상으로. 그래서 좀 많이 놀라기도 하면서 책을 쓰고 싶으신 분들이 많구나. 그러면서 사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열었을 때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열었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보다 사실은 제가 스타 작가를 육성한다라는 그 의미들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아, 나도 책을 써보고 싶은데 정말 작가로서 발돋움하기 위한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니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짜 관심을 가져주셨고, 그 중에서 지원해 주셨던 분들 중에서 제가 서류와 인터뷰, 즉 1대1로 미팅을 한 끝에 뽑은 분들 중에 한 분이 한금택 작가님이셨습니다. 처음에 한금택 작가님은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 작가님이 15년 전에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누군가에게서 책 쓰기 수업을 들으셨었대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머릿속에 쓸 게 없으면 쓸 수가 없다.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들으시고 나는 정말 쓸 수 없는가 하는 생각으로 그 꿈, 작가님에겐 꿈이었죠. 그걸 한 15년 정도 이렇게 마음속에 담고 사셨던 것 같아요. 정말 나는 쓸 수 없구나, 나는 책을 쓸 수 없는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가지셨었는데, 그래서 그때 한 작가님하고 저하고 만났을 때 한 작가님이 저에게 말해주셨던 본인이 이런 책을 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셨던 주제가 뭐였냐면 크게 두 가지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 한 작가님은 부동산 전문가이시고요. 부동산을 메인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 분야에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오랜 시간 공부하셨던 분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본인이 말씀하신 키워드 하나는 부동산. 두 번째는 뭐였냐 하면 한 작가님이 모 외국계 회사의 상무님으로 지금 계세요. 근데 상무 위치에 올라가기까지 20여 년을 그 회사에서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많은 선배와 후배들을 만나고 상무의 자리에 오면서 MZ 세대들이 요즘 회사 생활 사실 힘들어 하잖아요.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 두 개가 가장 큰 키워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게 이런 거였어요. 본인이 15년 전에 그 선생님을 만났을 때 당신의 머릿속에 쓸 게 없으면 쓸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단 내가 생각하는, 내가 쓸 수 있는 책의 주제는 이런 것들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그런 얘기를 계속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 작가님께서 쓰실 수 있는 주제가 있다라고는 했지만 사실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한 작가님과 어울리는 주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다시 15년 전에 그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쓸거리가 없다, 당신은 쓸 수 없다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우리가 많은 좀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대화라기보다 제 일방적으로는 사실 질문이었고, 한 작가님은 이유도 잘 모른 채 어쩌면 계속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고 제 질문에 대해서 본인도 고민하시고 숙고하신 끝에 계속해서 무언가 피드를 계속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한 작가님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한 작가님만 쓸 수 있는 그 한 작가님만의 쓸거리를 같이 발견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공간이었습니다. 한 작가님은 공간으로 성장을 좀 이루신 분이더라고요. 소위 말하면 성공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작가님 그러면 우리 공간에 대해서 써보자. 이건 한 작가님도 그동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자기만의 주제였고 어쨌든 이걸로 우리는 같이 써보기로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한 작가님도 고민을 하셨죠. 걱정을 하셨죠. 내가 공간에 대해서 되게 재미있는 주제고 내가 평소에도 책 한 권을 쓰기까지 글쎄 얼마나 쓸 수 있을지 모르겠다. 분량 자신감이 좀 떨어진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그 말인즉 또 다시 15년 전으로 돌아가서 머릿속에 쓸 게 없으면 쓸 수가 없다라는 그 말과 또 일맥상통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염려가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작가님께 했던 말은 그거였어요. 뭐 공간과 관련해서 작가님이 쓸 수 있는 것거리들을 제가 계속 던져드리기도 했었고 작가님께 한 작가님 책 쓰기는요 글쓰기는요 사실은 글을 쓰는 거지만 글을 짓는 거기도 하다. 누가 그러더라 라는 말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작가님이 뭐 어쨌든 저를 팥쥐 엄마라고 부르시는데 이 팥쥐 엄마의 밀어당김이라고 할까요? 뒤에서 밀어붙임, 앞에서 끌어당김에 의해서 어찌됐든 쓰셨고 저는 그렇게 다 쓰고 나니까 우리가 몇 장 정도 됐더라? A4 용지로 글자 포인트 10 해서 100장이 됐었나? 그 정도는 다 쓰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정도는 돼야지 책의 볼륨감이 생기기 때문에 책이 될 수 있거든요. 한 작가님이 처음에는 뭘 써야 될지 자신감이 없다라고 하셨었는데 쓸거리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같이 구해내고 하면서 결국에는 책 한 권을 다 쓰셨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다 추억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재미있는 추억인데 저희가 만난 게 거의 작년 9월부터였으니까 매주 만났거든요. 매주 저는 2시간 정도씩 수업을 했던 것 같고 작가님들은 일주일 동안 제가 드리는 미션을 차곡차곡 수행하시면서 지금까지 온 건데 사실은 되게 재미있으면서도 저 나름대로 되게 신경을 많이 썼던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뭐 한근택 작가님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또 막 책을 쓰고 계시고 투고 준비 중이신 우리 다른 스타 작가님들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책 한 번 안 써보고 글만 조금 자기 개인 SNS에 써봤던 분들이 첫 책을 쓰겠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글쎄요. 시간이 좀 많이 드는 일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이게 무의미한 일은 절대 아니고 엄청 유의미한 일이기 때문에 시간을 투입할 수 있는 거기도 한데 반대로 말하면 준비가 안 된 상태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글은 몇 번 써봤지만 그 글쓰기와 책쓰기는 진짜 다르다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진짜 그렇거든요. 그리고 글을 써봤다는 말이 글을 잘 쓴다는 말은 아니고 글을 써봤다는 말이 글 그대로 모으면 책이 된다는 말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글쓰기를 해봤다고는 하시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글쓰기를 처음부터 배워야 하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한근택 작가님도 거의 글쓰기를 새롭게 시작하신 것 같아요. 한근택 작가님을 제가 처음에 왜 뽑았냐면 왜 한근택 작가님과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라고 한근택 작가님을 발탁했냐면 사실 큰 이유는 없었어요. 오히려 한근택 작가님은 글쎄 그냥 제가 한근택 작가님하고 같이 하고 싶었던 이유는 제가 도와서 작가님을 육성시키고 싶었던 이유는 크게 보면은 하나예요. 한근택 작가님의 간절함, 의지, 태도 딱 그거였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한근택 작가님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책 쓰기와 관련한 준비는 거의 되지 않은 상태였다. 거의 없었던 상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3월에 작가님이 투고하시고 바로 계약이 됐으니까 거의 만 6개월 한근택 작가님도 진짜 고생 많이 하시면서 매일매일 피곤해도 그래도 저와 약속 지켜주시느라고 진짜 땀 흘리시면서 했던 시간이었지만 저 나름대로도 되게 신경을 진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지금 이 부분에서 작가님들 책을 쓰고 싶어서 이 영상을 키셨거나 혹은 책을 쓰려거나 혹은 책을 써서 투고를 했는데 잘 안 됐던 분들이 있다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 말이에요. 책 쓰기를 책 쓰는 방법을 몰라서 책이 안 될까? 책 쓰는 방법을 몰라서 출간을 못할까? 그 말은 반대로 책 쓰는 방법을 알면 출간이 될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책을 쓰지 못하는 거는 방법을 몰라서이고 방법만 알고 책을 쓴다면 무조건 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 쓰는 방법은 진짜 몰라요.
그거를 책을 아무리 많이 읽었더라도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주제를 잡고 기획을 하고 목차를 짜고 그래서 어떻게 어디까지 써야 될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한 번도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배운 일도 아니기 때문에 진짜 막막하게 느껴지거든요. 저도 너무 잘 알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것만 배우면 충분히 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지금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책 쓰기는요. 그러니까 출간은요.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지금은 믿어요. 무슨 말이냐면 배우는 건 기본이고 책이 될 때까지 출간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충분히 이 책을 쓴 작가로 불릴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완전 바뀌었어요. 출간하기 위해서 책 쓰는 방법을 알면 출간이 되는 게 아니고요. 방법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어떻게 기획해서 어떻게 목차를 짜고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쓰는 거에 대해선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게 책이 되기 위한 내가 작가로 불리기 위한 그 정도가 될 때까지는 충분히 훈련하고 준비가 되어야지만 출간을 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가님들께 사실은 굉장히 긴 시간을 통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르쳐드리는 거, 방법 알려드리는 거는 얼마든 짧은 시간에 끝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녹화 몇 개 한 다음에 작가님들 이거 영상 보고서 따라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하면 끝. 방법은 그렇게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6개월, 지금 또 계속 쓰고 계시는 분들까지 하면 뭐 8개월 더 걸릴 수도 있죠. 제가 그 긴 시간 동안 왜 이렇게 애써가면서 좀 수고해가면서 고민해가면서 했냐면 저는 제가 이 프로젝트를 열었을 때 그리고 작가님들 저를 믿고서 무료든 뭐든 어쨌든 저를 믿고서 저를 와주신 분들에게 저는 작가님들이 작가로서 불릴 만한 그 정도는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책 쓰기 수업 들어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이렇게 오래 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좀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렇게는 글방에서 작가님들 책이 나왔다고 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작가님도 그렇고 다른 작가님들도 스타 작가로 육성당하고 계시는 다른 작가님들도 그 정도 출간할 수 있을 정도 작가로 불릴 만한 어떤 글쓰기의 실력, 자질들 거기에 오르기까지 제가 옆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작가님들하고 작가님들께 조금 이런저런 제안도 많이 해보고 시키는 것도 많고 그래서 우리 한 작가님도 마찬가지로 한 작가님이 저한테 팥쥐 엄마라는 별명을 지어주신 거예요. 팥쥐 엄마가 뭘까 했더니 시키는 게 너무 많대요. 작가님이 제가. 그래서 한 작가님이 저더러 팥쥐 엄마라는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한 작가님이 이루신 쾌거 두고 10군데 했는데 한 군데서 2시간 만에 바로 계약하고 싶다고 연락이 오는 그런 성과는 없었을 거다. 네, 그래서 저는 감언이설 글쎄 뭐 당신이 쓴 것만 모아도 책이 됩니다. 혹은 몇 시간 뭐 몇 개월 만에 책을 낼 수 있다. 낼 수 있어요. 맞아요. 책 낼 수 있어요. 근데 작가님들, 초보 작가님들 생각하시는 그런 방식의 그런 책은 안 돼요. 왜냐면 그 정도, 제가 생각하는 정도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 작가님이 결국 이루신 게 오늘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작가님은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 작가님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로 진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한 작가님의 태도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데 그분이 저를 진짜 철석같이 믿고 작가님께서 회사도 다니시면서 피곤하실 텐데 진짜 약속 지키신다고 한 번도 미팅 빵꾸 내신 적 없죠. 한 작가님 출장 중에 있어도 미팅 나오셨죠. 어떻게든지 진짜 그 한 작가님이 이번에 진짜 꼭 해내고야 말겠다는 그 태도, 그것들이 글빵과 만나서 한 작가님의 오늘 멋진 책으로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었을까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간혹 저한테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 프로젝트를 내가 너무 늦게 알았다. 혹은 프로젝트를 떨어졌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분들이 지원하셨지만 제가 선발적으로 뽑아서 진행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또 하지 않냐, 또 안 하냐 했으면 좋겠다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제가 무료로 이렇게 또 책 쓰기 수업을 할까에 대해서는 지금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 프로젝트를 열었냐면 제가 프로젝트를 연 이유는 한시적으로 제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작가님들께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프로젝트를 열었던 거였고요. 그래서 지금도 한 가지 고민을 하자면 현실적인 고민이 될 수도 있고 글쎄 작가님들을 위한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거든요. 뭐냐면 책 쓰기 방법을 알려주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말했던 그 정도 있잖아요. 출간이 되기까지의 정도, 작가로서 불릴 만한 어떤 글쓰기 실력 정도에 이르기까지 작가와 작가의 책을 만드는 게 진짜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게 저의 지금의 굳센 믿음이기 때문에 이제 또 책 쓰기 수업을 해도 글쎄 저는 단기간으로는 수업을 방법을 찾으면은 그럴 수 있겠지만 안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지금처럼 작가님들 붙잡아 놓고서 6개월이든 8개월이든 될 때까지 그 정도에 오를 때까지 계속 트레이닝 시키고 약간 아이돌 데뷔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준비가 된 다음에 작가님들을 내보낼 수 있을 때까지 저는 작가님들을 붙잡아 놓고 싶은 마음이라서 근데 사실 그러려면 우리 한 작가님을 비롯한 우리 스타 작가님들처럼 의지가 좀 많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태도가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는 무료로 수업을 또 언제 할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게 아닌 이상 저도 수업료를 받고서 제가 그동안 쌓았던 시간들, 고민들, 어떤 지혜들을 나눌 거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을 하려면 결국에는 작가님들의 어떤 수업료도 좀 비싸질 거고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또 풀어야 되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님들이 배우고 싶다라는 분들은 있지만 그러면 이걸 어떻게 또 재미있게 해볼까.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소수의 진짜 준비된 작가를 배출하는 일 같아요. 방법을 찾는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책 쓰는 거를 알아서 책 쓰는 방법을 배워서 그리고 그 정도가 돼서 저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책을 쓰면 진짜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또한. 그리고 세상에는 다양성이 세상을 살려요. 지구도 그렇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책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지 작가로서도 충분히 자질을 인정받을 수 있고 책도 그렇고 그거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또 해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 쓰는 거 어떻게 하냐, 기획 어떻게 하고, 목차 어떻게 짜고, 글은 어떻게 써야 되냐, 유튜브를 통해서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조금씩 짜집기 해서 작가님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좀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 앞으로 영상은 제가 이런 식으로 좀 가볍게 캐주얼하게 녹화를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몇 개월 동안 못 올렸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구독자가 많이 늘지 않았었고 그리고 사실 유튜브 영상 하나 촬영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제가 또 해야 될 것도 또 있는데 영상 하는 거 신경 쓰고 하면 이거 만만치 않다. 근데 구독자가 이렇게 적게 늘다니 좀 힘도 빠진다. 그런 생각들을 좀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튀르키예 오고 나서 좀 생각이 바뀐 게 만약에 내가 구독자를 목표한 게 300명이었다면 지금 이미 391명이잖아요. 달성한 거잖아요. 만약에 너의 목표가 1000명이었다면 벌써 3분의 1 왔네. 그런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도대체 넌 뭘 바란 거야?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91명 구독자님 혹은 뭐 어쩌다가 이 영상을 보게 된 불특정 다수에게 내가 전하는 말이 무의미한 걸까? 우리가 글을 쓰듯이 글을 써서 기록으로 남기듯이 제가 지금만 할 수 있는 말들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녹화하는 그 자체만으로 되게 상당히 유의미한 일 아닐까? 라는 식으로 생각이 바뀌어서요. 예전에는 뭐 영상도 재미있게 해야 될 것 같고 썸네일도 막 잘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이런저런 또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영상 작업이 또 늦춰지고 오래 걸리고 힘들고 그래서 좀 많이 기록을 못 남겼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캐주얼하게 좀 세련된 미는 없어도 영상에서 좀 유익한 말을 좀 많이 전하자 기록하자 그런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다소 촌스럽거나 투박하거나 뭐 세련미는 없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전하는 말들이 또 우리 작가님들 글을 쓰고 싶으신 분들
혹은 뭐 여러 가지 저와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어떤 힌트가 되었으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냐. 그런 생각으로 영상을 녹화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영상이 좀 자주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또 어떤 때는 글쓰기에 관해서 PPT 준비해가지고 또 영상도 올리고 할 테니까요, 작가님들. 이제 완전 유튜브 하는 목적이 완전 달라질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구독자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바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다 내려놓고 진짜 기록하자. 그런 마음입니다. 자, 일단은 한국책 작가님 영상을 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책 나온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한국에 없어서 책을 실물로는 한국에 도착해서 받겠지만 저도 구매 완료했으니까 우리 한국에 가서 한글택 작가님께 직접 사인도 받고 그럴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재밌고 신박한 글쓰기 흥나랑 글빵이었습니다.